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여러분, 괴물 부모는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괴물 부모의 모습이 아주 조금은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슬초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는 동일시를 넘어 그 아픔을 미리 없애고자 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자녀가 어떤 길에서도 넘어져선 안 된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한다. 걷거나 뛰지 않으면 넘어질 일도 없으니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괴물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자녀의 앞길을 치워 놓으라고 요구한다. 내 아이 피부가 타지 않도록 운동장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창가에는 앉히지 마세요. 내 아이가 힘들지 않게 달리기는 시키지 마세요. 내 아이는 배고픈 것을 못 참으니까 급식을 제일 먼저 먹게 해주세요. 괴물 부모는 과도한 걱정과 함께 무리한 통제를 하고 학교와 교사에게도 지나치게 개입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구한다. 괴물 부모들은 가정을 넘어 자녀의 학교 생활까지 침범하면서 자녀의 앞길을 미리 닦아 놓으려 한다. 이러한 부모를 컬링 부모라고 부른다. 이 말은 덴마크의 심리학자 베트 후고르가 만들어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후고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컬링 부모라고 했다. 첫째, 자녀가 힘들 것을 미리 걱정하고 힘들어할 만한 문제를 앞서서 찾는다. 둘째, 자녀가 연령에 맞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자녀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힘든 것은 못하게 하고 성공만 하게 한다. 셋째, 자녀가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가 거들어 줄 수 있을 때 하기를 바란다. 넷째, 자녀가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부모가 나서서 협상을 대신 해준다. 다섯째, 자녀가 하는 여러 활동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과잉보호, 과잉간섭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컬링 부모 현상은 괴물 부모에게서 아주 흔히 발견된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기라도 하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흠을 입게 되면 거의 세상을 폭파시킬 것처럼 행동한다. 과잉보호, 과잉간섭, 과잉통제의 결과는 참혹하다. 부모만 빤히 쳐다보는 아이는 결국 상처받기가 너무도 쉬운 무능한 아이가 된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 그럴수록 더 보호하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무능해진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길러 학교에 보내고는 거기서 내 아이가 그 어떤 상처나 실패, 낭패감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요청이다. 학교가 마치 백혈병 환자를 위한 무균실 같은 공간이 아닌 한 실패, 고통, 아픔, 꾸중, 거절 없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컬링 부모의 결정적 문제는 자신이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초점이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향해 있어 그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시야 장애가 생긴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왜 컬링 부모가 될까?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불안, 사회에 대한 지나친 불신, 부모 자신의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고통에 대한 혐오 때문이기도 하다. 컬링 부모가 되는 이유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부모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부모 자신의 삶이 텅 비어 있어서, 즉 부모가 할 일이 없거나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모 중에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놓고 망원경, 녹음기, 도청기 등을 통해 전문 경호원 뺨치는 수준으로 보호와 경계를 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없고 마치 자녀의 경호원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괴물 부모의 임무는 자녀를 사방의 공격이나 피해,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같이 자녀를 지켜내는 것이 부모의 임무이다. 부모 자신의 삶을 찾아라.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괴물 부모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찾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호원 엄마들은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감시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엄마들은 자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반찬까지 다 해서 보낸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개입도 서슴지 않는다. 60세 아들의 은퇴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지 못한다는 90세 엄마 환자가 있었다. 아들을 향한 아들의 부인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었다. 경계란 없고 분리란 불가능한 이 마음을 위대한 모성애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자녀라는 볼모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김현수 교장선생님의 최근 저서인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은 부모이지만 저 엄마는 유독 좀 예민해 라고 생각하며 다른 부모를 판단하기 일쑤였던 제게도 컬링 부모, 경호원 엄마, 괴물 부모의 모습이 없지 않았음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부모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문장이었어요. 부모 자신의 삶이 텅 비어 있어서, 즉 부모가 할 일이 없거나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일상은 지금 어떤 것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나요? 저는 주말에 등산, 새로 시작한 운동, 단편소설 쓰기, 화분 가꾸기에 열심을 내고 있고요. 맡은 일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을 떨어보고 있습니다. 독서와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슬초 가족들의 삶을 채워주는 건강한 일상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건강한 일상을 공유하고 자극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괴물 부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볼까요? 댓글에서 또 반가이 뵙겠습니다. 운동, 독서, 칭찬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